자, 문제 핵심 봅시다. 어떤 공식을 썼는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말을 식으로 쓴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물리적인 상황이 항상 주어지게 되고, 이걸 식으로 적고 난 뒤에는 전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리에서의 핵심 능력이에요. 말을 식으로 잘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잘 풉니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과연 여기서 뭐냐?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이 있다라는 건데, 자, 원래는 스몰레프로 적어야 되죠. 마찰력이 한 일이 결국 열로 빠져나간다. 그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이건 적을 수 있겠다, 그지?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네. 여기서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네, 이 개념이 여기서 필요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 최대한, 최대한 요 WF를 활용해서 적는 거죠. 기호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것도 WF로 적어보는 거죠. WF로 적다 보니까 모든 일이 한 일, 모든 일, 모든 힘이 한 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만큼이 결국 일을 했을 거고 또 마찰력이 일을 했을 거고 이 값이 결국 총 일이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완성을 한 거고 최대한 기호를 적게 적으려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것도 아까 전에 적었던 WF로 적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답을 보면 이 제로가 있고 이 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로와 이 원이 나타날 때는 최대한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로인 순간과 그리고 이 원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왔기 때문에 얘들을 비교하기가 좋잖아요. 같은 위치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줄선의 구간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 원이, 이 제로가 이 원보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 근데 핵심은 이 꼴을 적어야 되죠. 그래서 날아간 열 에너지까지 합쳐주면 된다라는 식을 적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제로와 이 원을 식을 통해서 적었던 건데, 계속 WF로 표현을 했어요. 문제에서 없었던 WF를 자꾸자꾸 활용한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서 계속 풀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원이 그럼 과연 어떤 값인가? 이 원이 몇 F고, 이 제로가 몇 F인지를 알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원이, 이 원이 과연 어떤 값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위에 적었던 포텐셜 에너지와 이걸로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식을 하나 더 완성을 했고, 그래서 이 원이 몇 F다. 이 원이 몇 F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로도 몇 F다라는 것이 나오겠죠. 몇 WF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가 내가 어느 시점을 비교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말을 식으로 바꾸는 것도 어, 좀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많은 기호들을 쓸 수 있는 것을 내가 처음에 적었었던 기호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적어야 연립하기가 편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이상의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해석이 됐을 거예요. 참고로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데,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자. 하나는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풀어보고, 하나는 뉴턴 운동 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아까 전 문제를 민준이가 표를 가지고 뭐 풀었던데 보니까, 민준이 혹시 말할 수 있니, 오늘? 어느 민준이가 아까 표로 풀었는지 모르겠네. 원주 민준이가 풀었다고? 그 원주 민준이 그 표로 아까 풀었던 거 혹시 말로 발표할 수 있나? 아, 말을 해야 되는데. 쌤이 아까 봐도 무슨 언어로 적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쨌든 표로 표현했었던 게 같은 풀이가 됐을 것 같아. 자, 표 보세요. 자, 봅시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더 이거는 쉽다 이런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좀 비교를 해봅시다. 먼저 에너지 보존으로 풀었어요. 자, 에너지 보존할 때 쌤이 플러스, 플러스 기호를 선생님은 자주 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초기 에너지랑 나중 에너지가 같다. 물론 역학적 에너지랑 초기의 에너지가 나중 역학적 에너지랑 나중 역학적 에너지랑 그 다음에 마찰이 에서 빠져나간 열 에너지랑 같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초기에 있었던 에너지가 열로 빠져나갔었던 에너지 때문에 결국 최종 역학적 에너지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M은 머케닉 에너지예요.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적는 걸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뭐 상관없어요. 자, 여기 보면 처음 에너지가 이렇게 있었죠. 자, 여기에서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만큼 내려왔을 때 여기에 물체가 나중에 오게 되면 결국 위치 에너지 차이가 요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높이가 L 코사인입니다. L 코사인만큼, 미안하다. 사인이 여기가 세타니까 L 사인이다, 그지? 그래서 L 사인만큼이 결국 높이가 될 거라서 중력 위치 에너지는 M2 입장에서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었던 거고, 자,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속도가 V가 되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열로 빠져나갔었던 에너지. 자, 운동 마찰력에 의해서 FS가 된 거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애 입장에서도 운동 마찰력, 여기 운동 마찰력 요만큼, 운동 마찰력이 요만큼, 그리고 잠깐만,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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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코사인, 자,
요만큼 수직항력이 M2, M2 코사인이었기 때문에 여기 코사인까지 포함해야 운동 마찰력이 되겠죠. 자, 요게 운동 마찰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동거리 L.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V이기 때문에 V로 정리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왔을 거고, 자, 또 하나는 운동 방정식으로도 풀어보자. 운동 방정식으로는, 자, F는 MA 해보면, 가해지는 힘이라는 것이 M2에 의해서 경사면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이 힘이죠. 그래서 M2G의 M2G 사인 성분이 힘을 가했을 거고 이 힘에 의해서 두 물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항력이 있죠. 마찰력, 마찰력이 작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작성했죠? 혹시라도 위에 풀이나 아래 풀이 중에 한 풀이가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아,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구나. 역학적 에너지든 아니면 F는 MA든 아직까지 깜빡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속도가 안 나왔으니까 가속도, 가속도를 구해서 등가속도지요. 그래서 등가속도 지선운동 세 번째 공식을 통해서 V 값을 알아냈습니다. 자, 가속도를 알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F는 MA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아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가속도를 알게 되면 중간중간에 어떤 시간에서의 속도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정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는 MA는 가속도 값을 안다라는 것이라서 시간에 따른 속도 값들도 알 수 있습니다. 즉, 과정에 나타나는 운동들도 기술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을 썼을 때는 어땠냐? 최종이죠, 최종. 그래서 처음 시작과 마지막 순간에서의, 자, V가 결국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서의. 물론, 여기서는 길이 L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에 따른 어떤 값들까지는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역학적 에너지는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 지점의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포인트에 대한 비교를 할 때는 에너지 보존을 그냥 써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이를 했을 때 편했었던 애들이 보면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 여기 이런 식으로 두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풀기가 괜찮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자, 검토하는 방법이죠. 여기서도. 내가 둘 중에 하나의 문제를 만약에 풀었다. 풀고 난 뒤에, 자, 풀고 난 뒤에 검토를 하려면 내가 아는 값으로 검토를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검토하기가 좋은 게 뭐냐 보니까, 어, 세타가, 세타가 0이면 편할 것 같아. 세타가 0이면. 세타가 0이 되도록 해볼까? 자, 그리고 마찰력도 0이라고 해볼까? 마찰력도 없어요. 자, 그러면 뭐 둘 중에 똑같은데 이거 0이 되고 이거 0이 되고 이거 0이 되지. 그럼 이것도 결국 0이다 그지? 이게 통째로 0이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경사도 없고 마찰도 없으면 일정하게 속도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검토는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든 정답이 나왔으면 의미를 한번 보고 이게 맞나? 해석을 한번 보라는 거고 아니면 그 차원을 한번 분석해도 되지요. V가 루트 V 제곱 맞죠?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혼자 쓰다가 부요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틀렸겠다, 그죠? 루트 부요가 돼버리니까 차원이 틀렸을 거고, 요런 것들도 차원을 좀 분석해주면은 뭐 좋긴 합니다. 질량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량 날아가면 결국 GL 값이 나오는데, GL 값이 과연 뭐냐? 미터 퍼색 제곱에 L이 있으니까 또 이것도 제곱. 요거 루트 들어가면은 결국 미터 퍼색이 나오죠. 예. 많이 하다 보면은 조금씩 빨라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라도 빼먹어서 실수할 수 있는 상황들 이걸 좀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먼저 나간 친구들 쌤이 그 풀이 영상 올려주겠습니다. 나중에.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그 저거 맨날 도르래를 풀면서 도르래의 질량을 항상 무시하면서 풀었었는데 자, 여기서는 도르래 질량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좀 알려줘야 될 게 있네요, 보니까, 그죠? 그, 저기, 그 값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 관성 모멘트 값을. 자, 얘 관성 모멘트는, 자, 이게, 자, 곱껍질이라 했잖아요? 곱껍질이라 했으니까, 3분의 2, 3분의 2, m, r 제곱. 도르래. 도르래는 원판이잖아요? 원판이니까 2분의 1, mr 제곱. 어, 요게 관성 모멘트가 되겠다. 자, 요거 가지고, 또 에너지 고전으로 풀어봐요.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도르래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결국 R 제곱 값이 서로 또 약분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자, 도르래 관성 모멘트 값이라서 원판이라 2분의 1 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물체의 질량이 m이고 속도가 나중에 v가 된다 했으니 자, 총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됐겠다. 그죠?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도 V로, 병진 운동 에너지도 V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 자,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고 M을 약분해버리면은 결국 V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이게 V이고, V0는 아까 위에 구했었던 자유낙하했을 때의 EGH였기 때문에 나눠버리게 되면 이 값이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만약에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의 b가 2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의 b가 2다. 위에 있는 것이 그대로 썼고 전개를 하면서 연립해버리면 되겠다. 이런 관계를 가진다 했으니까 연립을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왔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이미 자유낙하 했을 때가 속도 제곱값이 2배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지? 자연어크 했을 때 속도가 2배가 더 크다. 자, 요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몇 장이더라, 이게? 4장에 30번 문제입니다. 4장에 30번 문제인데, 자, 쉬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풀 거예요. 보자. 지금 시간이 11시 3분이니까, 11시 20분까지 뭘 푸냐면, 이 문제 먼저 푸세요. 이 문제랑 아까 전에 쌤이 단톡방이랑 여기 우리 줌 채팅창에 올린 문제가 또 있어요. 그쪽 같이 고민해봐요. 자, 시간 넉넉하게 줄 테니까 2개 풀어봅니다.
자, 이 문제 봅시다. 자, 지금 M을 올려놓고 여기 이제 위치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M을 올려놓은 상태에서의 평형점이 있는데 3mg로 힘을 이렇게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압축이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축된 이 거리가 있을 텐데 압축된 이만큼의 거리가 있을 텐데 이걸 x만큼 압축했다고 하자. 그러면 에너지가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둬볼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0이라고 둬보자. 자, 위치가 0이라는 뜻이에요. 이때에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 kx 제곱이겠다. 자, 용수철에 압축된 에너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손을 떼버리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어딘가 올라갈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x만큼 올라가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 그냥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처음에 3mg를 눌렀기 때문에 그리고 M은 계속 매달려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일단 봐야 돼요. 왜냐면 계속 중력도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X'이라고 하자. 같은지 안 같은지는 해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M이 있을 때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의 평형 지점이 여기 점선이었으니까 이때의 이때의 위치 에너지, 저기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여기가 최대 지점입니다. 참고로 최대 지점이기 때문에 평형점에서부터 변형된 길이를 X'이라고 했으니까 저장된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네. 자, 평형점은 질량 이미 있는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라서 보온력이 없는 상태예요. 저기 보온력에 의한 그 탄성 위치 에너지가 없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높이가 올라가면서 중력 위치 에너지도 커졌겠네. 그지? X 플러스 S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거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잖아요. 이렇게 좀 똑같다고 놓고 풀면 결국 2분의 1 K X제곱 마이너스 X 프라임 제곱 이 mg x 플러스 x 프라임이 되겠네. 이거 인수분해 공식에 또 있네요. 그죠? 인수분해 공식이 있네요. 그래서 2를 보내고 정리를 하면 kx 마이너스 kx 프라임이 결국 2mg 이렇게 되겠네. 자, 에너지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해봤고 자, 근데 이 kx라는 게 뭐냐? kx라는 건 뭐냐? 자, 요만큼 압축됐을 때 그 말은 4mg로 누르는 상황이잖아요. 4mg로 눌렀을 때의 보온력입니다. 그래서 요 kx 값이 4mg랑 같은 값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kx 프라임 값이 2mg가 나옵니다. 2mg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EMG가 최대로 올라갔을 때 용수철을 통해서 당기는 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 물체가 최대로 올라갔을 때 복원력을 가지고 당기는 힘이에요. 그죠? 이 당기는 힘이 결국
자, 자, 이거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보자, 보자. 상자의 힘을 지면으로 들어 올리는 상황이 가능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글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자, 모든 힘. 이 라지엠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따진다면, 일단, 바닥에서의 수직 항력이 있겠네. 바닥에서의 수직 항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용수철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했었던 KX 프라임 값이 또 있을 거고, 그리고 중력도 있겠죠? 중력도 있겠네요. 그러면 반대 방향이네요, 중력이. 그지? 자, 이게 지금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 올리는 상황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위쪽 방향으로 가속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들어 올릴 수 있는 순간의 상황이 될 때는 요 수지 강력이 0이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죠?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한 그 순간은 바로 수지 강력이 0이 순간일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식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kx 프라임 mg 이렇게 되겠다. 아까 전에 구했던 거 있죠? kx 프라임이 2mg였네, 그지? 그래서 2mg. 자, 그러면 결국 결론에 도달하는데 g 없애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2m. 그지? 자, 요렇게 되어야 자, m의 최대값이 결국 나왔네요. 자, 부등호를 적절하게 잘 썼습니다. 여기서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한 이란 말을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0보다 클 때라는 말이기 때문에 0 이상일 때부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m의 최대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본 적이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 쌤이 자세하게 풀이를 그때 안 해줬거든요. 이 기억나나? 너네 1학기 1회고사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로 킬러 문제로 쌤이 냈는데 풀이가 엄청 길어요. 길다 보니까 20점을 해놨는데 배점도 엄청 컸고 이거 완벽하게 맞춘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한 명 있었는데 뭐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부분 배점 받았었거든요. 근데 부분 배점조차도 아예 못 받았던 친구도 너무 많았고 자, 이 문제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단톡방에 올렸던 문제랑 또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결국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어봤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풀어봅시다. 풀면은 쌤한테 보내줘요. 자, 문제 힌트를 조금 줄게요. 이걸 놓으면 A일이 됐을 때에 분리가 된다. 자, 보면 분리가 되는 순간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때 용수적 길이가 L이라 했어요. 분리가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자, 용수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수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물체를 하나 더 매달아 놨어요. 여기 벽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평형점이야. 평형점이야.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하면 이렇게 두 물체가 붙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얘 놔요. 놓으면 여기 좀 왔을 때 생각해 볼까? 자, 용수철이 이렇게 된 상황이라 될 때면 이때는 어떨까? 자, 가속도가
평형점 이후로는 가속도가 이쪽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일단 가장 빠를 때는 평형점이 왔을 때입니다. 이 평형점이 왔을 때 그 속도가 제일 최대가 될 거예요. 어떤 속도를 갖고 있겠죠? 얘도 어떤 속도를 갖고 있을 거고 얘도 같은 속도를 갖고 있겠지, 그지? 그런데 이 이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느려진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물체를 C라고 하고 여기 있는 물체를 B라고 하면 C가 B가 분리가 됩니다. 언제 분리가 되냐? 요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점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B는 느려질 거고 C는 빠른 속도로 계속 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 L 지점이 바로 평형점이라는 거고, 자,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평형점이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C는 V로 가고 있겠지? 그지? 그럼 남아있는 건 결국 A랑 B만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자, 얘들은 좀 더 늘어납니다. 왜냐면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속도는 보온력 때문에 왼쪽으로 작용한다 해도 B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어쨌든 속도가 있었잖아요. 어떤 속도는 있었어요, 그죠?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되는데 속도가 일단 있습니다. 얘도 속도가 있고 얘도 속도가 있어요. 얘도 얘의 속도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최대로 늘어났다. 자, 그럼 최대로 늘어나면 그걸 우리가 x라고 했는데 최대로 늘어난 순간에 그때도 얘들은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속도가 있겠지. 물론 느려졌을 거지만 속도가 있을 겁니다, 얘들은. 그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평행점을 평행점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이 L 지점이 평행점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분리가 되고 난 뒤에 속도를 갖고 있지만 최대로 늘어났을 때도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정보를 가지고 풀어보고 다 푼 사람들은 아까 전에 단톡방에 올렸던 그 문제 더 풀어보세요. 자, 시간 좀 있네. 자, 나까지는 있지만 나 이후에 설명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리된 후 용수철이 최대로 늘어난 길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라는 그림으로 하나 더 그려놓고 보니까 그리다 보면요. 최대로 늘어났을 때도 어떤 속도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와 나의 같은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같은 게 뭔가를 생각해야 식이 적히잖아요. 운동량이 보존된다. 용수철 문제 풀면서 운동량 보존 많이 썼습니다. 그죠? 운동량 보존. 그리고 또 같은 게 뭐냐? 에너지 보존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연립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연립하면 나왔고. 그 다음에 x만큼 늘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x만큼 늘어날 때의 그 장면을 x만큼 늘어났을 때까지의 장면까지도 나와 다를 연결시켜 주는데 나와 다의 그러면 또 같은 게 뭔가? 당연히 운동량 보존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썼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기호들이 새로 또 등장했어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한 번 더 쓰면서 이 기호들을 맞췄는데, 참고로 같은 속도라는 이건 현상을 가지고 이해를 했어야 돼요. 최대로 늘어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최대로 늘어났다는 말은 더 이상 상대적으로 속도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속도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써서 정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계속 썼는데 구간이 가나 비교하는 구간, 나다 비교하는 구간,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속도가 등장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럼 실수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 VA 프라임, VB 프라임 다 적었을 것 같고요. 요 부분이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자, 그리고 요거 개념이죠, 개념. 최대로 늘어났다라는 말은 최대로 늘어났다는 말은 요 말이고 최대로 압축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최대로 압축했을 때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표현점이 여기 멀리였는데 여기까지 최대로 압축됐어요. 그럼 속도가 있겠죠? 얘가 예를 들어서 뭐 VA라는 속도가 있고 얘가 VB라는 속도가 있는데 최대로 압축됐다. 이것 역시 이 기준에서 보면 A가 더 이상 오른쪽 왼쪽으로도 안 움직이는 거니까 최대로 압축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도 당연히 A랑 B의 속도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 압축됐을 때, 최대 늘어났을 때는 두 속도가 같습니다. 자, 잘 참고하고. 자, 나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영상 봐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쌤이 아까 풀어봐라 했던 거 이 문제 있죠? 자, 이거 서울대학교 면접 문제입니다. 아까 전 문제보다는 쉬워요, 그래도. 자, 풀어봅니다. 자, 아까 전에 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아까 전에 문제에서 보면, 최대로 늘어났을 때 어떻다라는 말을 했지요. 자, 최대로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VA이고, 이게 VB였어요. 최대로 늘어나게 되면 이 두 속도가 같다라고 했죠. 그죠? 왜냐면, 최대로 늘어났을 때에 운동을 보면 멈추잖아요. 여기서 정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벽 기준에서 얘가 정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가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아닌 상태가 정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최대로 늘어나게 되면 뭐 B 기준에서든 A 기준에서든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B 기준에서는 A가 더 늘어나지 않는 상태, 더 압축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정지한 상태로 보여서 두 속도가 같다. 그럼 이 문제도 최대로 압축됐기 때문에 요 두 속도가 같습니다. 여기 두 속도가 같아요. 그럼 풀이를 해볼까요? 자, 가장 압축됐을 때, 가장 많이 압축됐다면, 자, 보자. 가장 압축된 순간에서는 두 속도가 같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압축될 때 서로서로 힘을 받죠? 운동 에너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볼까?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써라고 해놨네요, 그죠? 그러면 초기 운동량은 MVO, 왼쪽이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결국 나중 운동량이 이렇게 되겠지. M이 두 개고 둘 다 속도가 같잖아요. 이 속도가 나중에 V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 V가 2분의 VO라는 것도 알게 되고 자, 이것만으로는 길이를 알 수는 없어요. 길이가 관련된 등호가 뭐가 있을까? 당연히 역학적 보존, 에너지 보존이네요. 자, 써볼까요?
그럼 나중에 처음 에너지는 2분의 1 MVO 제곱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중 에너지는 압축됐으니까요. 압축됐으니까 K, KO라고 했는데 그냥 K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K 압축된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압축된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원래 길이에서 압축이 되다 보니까 압축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래쪽에 있는 길이가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게 미니멈이 되겠다. 그지? 자, 압축된 길이입니다. 이 x가 더하기 2분의 1 mv제곱. 자, 이번에는 두 물체가 속도가 같지요? v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v에다가 2분의 vo 넣으면은 결국에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x 값이 자, 쭉쭉 넘기면 2 날아가고 2 잠깐만 2 날아가고 이게 4분의 1이 되고 4분의 1 빠지면 4분의 1 되면서 그리고 2 날아가면 또 2가 되면서 자 VO 루트 2 K 나눌 거고 그리고 질량은 남아있고 이렇게 되겠다. 자 요게 X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게 X라는 거기 때문에 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는 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답에서 처음 길이 빼기 x 값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쉬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참고로 어떻게 풀으라고까지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 문제에서 핵심이 가장 압축됐을 때 두 속도가 같다라는 거죠. 두 속도가 같다. 두 속도가 같다. 아까 전 문제 선생님 이야기를 이미 했잖아요. 그죠? 두 속도가 같다.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든, 가장 많이 압축됐을 때든, 더 이상 길이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상대 속도가 0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저번에 쌤이 냈었던 문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이번에는 했던 친구들이 좀 있어요. 혹시라도 안 했으면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요 문제 빨리 끝났으니까 다음 부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질량 중심과 운동량 보죠. 자, 여기서 질량 중심에 대한 것들을 쌤이 2학기 때 문제로 조금 냈어요. 1학기 때는 가르쳐 주기만 했고. 자, 질량 중심 빨리 봅시다. 이거 필기했던 거니까 안 적어도 돼요. 자, 요 C점이 질량 중심점입니다. 센터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개의 질량이 있을 때에 요거 그 돌리민 평형을 쓰면 바로 나옵니다. 시소라고 생각하고 요 센터 그 질량의 센터 값에 축이 있다라고 생각해 두면 R 크로스 F, R 크로스 F 이렇게 하면 결국 요식이 나오죠. G는 양변에 지금 약분된 겁니다. 그래서 어 X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 값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라 했죠. 이거 변형하면 결국 라지 M X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질점의 MX 값과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있을 때의 MX 값이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을 했을 때
전부 다 V가 되고, 자, 모든 질량의 MV 값을 합쳐라는 것이 바로 총 운동량을 말합니다. 총 운동량을 말해요. 또 한 번 미분하면 요 값이 되는데, 질량 중심점에 모든 질량이 있을 때의 가속도, 거기에 대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힘을 다 더한다는 말이죠. 모든 힘을 다 더하면, 결국 전체 질량이 질량 중심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필기했던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 문제 지금 애니메이션이 잘못 들어가고, 잠깐만. 자, 애니메이션을 쌤이 순서를 좀 바꿔서 문제를 좀 보여줄게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이 문제 풀 때 원하는 대로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으로도 한번 풀어봅니다, 이거. 원하는 대로 먼저 푸세요. 시간 잠깐 주겠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아까 봤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볼게요. 자, 질량 중심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질량 중심점의 위치입니다. 자, 여기 보면 EM이 0에 있죠. M이 L에 있죠. M이 2L에 있죠. 그죠? 총 4M이 X에 있습니다. 자, 이 X가 어디냐? 이 X는 계산하면 4분의 3L이에요. 여기 어딘가가 질량 중심의 위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이 운동을 하는데 이거 무슨 공식이냐? 아까 전에 봤었던 첫 번째 공식이 이 공식이었고 이게 왜 모든 ms 값의 합이다 이거였고 밑에 있는 식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요. 질량 중심의 모든 총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모든 mv 값의 합이다. 요 공식 쓴 겁니다. 아까 미분에서 나왔던 공식 있잖아요. 자, 질량 중심의 운동입니다. A 이렇게 가고 있죠. B 이렇게 가고 있죠. C 반대로 가고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4m짜리의 질량, 총 질량이 V'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센터 오브 매스의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되겠다. 그지? 그지? 자, 결국 이거 구하면요. 4분의 V가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질량 중심점이 여기 있었어요. 4분의 3L 지점에.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4분의 V로 질량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A와 충돌하는 게 결국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BC가 충돌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A랑 충돌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세 물체가 모두 합쳐진다. 모두 합쳐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합쳐지는 위치에 질량 중심의 좌표와 A의 좌표가 일치할 때를 말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 A가 충돌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딘가에서 충돌을 해요. 여기 어딘가에서 충돌을 한다 치자. 그러면 A도 거기에 충돌하는 시점이 결국 이 질량 중심이 A, B, C 다 모인 곳이 질량 중심점이잖아. 그래서 같은 지점입니다. A와 충돌하는 위치가 걔의 중심과 A 위치가 일치하는 지점이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시간을 한번 따져볼까요? A는 속도 V로 어떤 시간 동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좌표에 갔을 거예요.
질량 중심점은 4분의 3L에서 시작해서, 이게 4분의 3L이지요, 여기가. 4분의 3L 지점에서 시작해서 속도가 4분의 V라는 속도로 어떤 시간만큼 똑같이 가죠. 이 위치가 같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A의 어떤 시간 뒤에 A의 위치가 질량 중심점의 위치와 같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전개해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VT잖아요. VT 그죠? 이 VT가 L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질량 중심식만 썼습니다. 지금 그죠? 질량 중심식만 써서 합쳐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 부분 알려주려고 이 문제를 한번 그렇게 해결해 보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참 유용하게 씁니다. 이거를 가지고. 얘도 의미가 엄청 크고 미분에서 나온 이것도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있고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나? F는 의미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식입니다. 셋 다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이거 예전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냈던 것 같은데 너네 한번 풀어볼래? 다시. 자, 요거 이야기할 게 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숫자가 좀 지저분해갖고 같이 풀자. 자, 카누가 질량이 라지 M. A 사람의 질량이 70kg. B 질량은 모른다. M 프라임이라고 놓을까요? 자, 이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꾸는데 카누가 물바닥에 놓인 통나무에 대해서 그림의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힘이 지금 작용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위치만 바꾸는 거지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결국 이게 0이란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적분을 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게 일정하다라는 거지. 그지? 0이라는 말은 변화량이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 일정하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이게 일정하면은 미분했을 때 0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카누 질량 중심점에 속도가 안 변한다는 뜻은 처음에 멈춰 있었잖아요. 그죠? 이 경우는 처음에 멈춰 있었어요. 이게 0이라는 말은 이게 일정하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것을 미분해 보세요. 그럼 0이 되잖아요. 변화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얘들이 자리를 바꾼다 해도 질량 중심의 위치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질량 중심의 요 위치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중심식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자, 문제에서 왼쪽으로 25cm 움직인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꼭 그려야 돼요. 그리면은 엄청 난이도가 떨어지거든요. 자, 요 원래 있었던 A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 잠깐만. 간호 질량 중심이 어딘지는 몰라도 뭐 어떤 거리가 L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센터 오브 매스 저기 질량 중심식을 따져보면 자, 이게 아까 전에 총 질량이야. 그지? 총 질량을 나눠버렸어. 처음부터 그냥. 그러면 요게 기준이 0이었기 때문에 어떤 길이인지 몰라도 만약에 여기가 질량 중심점이라고 쳐볼까? 5점을 해도 돼요. 5점을 해도 돼요. 근데 뭐 카누가 질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뭐 이런 말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임의의 어떤 L 값을 준 거지. 그래서 카누의 질량이 M인데 5점이라도 되고 아니라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어떤 L만큼이 카누의 질량 중심점이라고 치자. 그러면 카누의 mx 값, B의 mx 값, A의 mx 값은 0이었습니다. 요거 전개를 하면 교체하고 난 뒤에도 교체하고 난 뒤에도 역시 질량 중심점을 일치해야 되잖아요. 자, 요 질량 중심점은 계속 일정합니다.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죠? 요거 질량 중심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같다. 자, 문제 풀 때 맨날 하는 거예요. 같다. 뭐가 같은가를 생각해보라. 먼저. 그래야 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교체 후에도 똑같은 전체 질량이 될 것이고, B의 좌표가 여기 왔는데 25cm만큼 이동한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요 지점. A 같은 경우는 3m 같지만 왼쪽으로 또 이동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카누 같은 경우도 왼쪽으로 질량 주시점 이동했어요. 원래 카누에 요 질량 중심점이 있었던 것이 약간 이동했다는 거지. 약간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카누의 질량 중심이, 즉 L 값이 어딘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풀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정답이 몰랐던 질량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났을 것 같아요. 이걸 쌤이 시험 문제로 냈는지 아니면 연습 문제로 풀었는지는 그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요거는 쌤이 연습 문제로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그냥 쌤이 풀어줄게요. 자, 정지 상태에 놓여진 세입자의 질량이 다 있고, 그리고 좌표도 있습니다. 질량, 좌표, 가님 또 있죠? 질량 중심의 10초 후의 속력은, 자, 속력을 묻고 있네요. 힘을 작용시켰고, 힘을 작용시켰다. 그러면, 자, 힘을 작용시켰기 때문에 세 번째 질량 중심식을 써본 거죠. 자, 모든 힘을 다 더해보자. 모든 입자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해본다. 그래서 여기 그 X축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여기서도 X축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여기서도 X축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을 다 모으면, 다 모으면 요게 요게 8이잖아요. 그죠? 8뉴턴이잖아요. 그래서 8뉴턴 오른쪽, 14뉴턴 오른쪽, 22뉴턴. 왼쪽으로 6뉴턴이니까 결국 16뉴턴이 되겠네. Y축 방향으로는 이쪽 방향 힘. 이거 이쪽 방향으로의 힘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됐는데, 8뉴턴 잠깐만. 아, 여기 45도로 나와 있네. 그래서 여기도 8. 그러면 8밖에 없네요. 그래서 가해지는 모든 힘이 결국 다 더해졌을 때 요만큼이고, 그러면 가해지는 모든 힘은 구했었고, 질량 나누면은 결국 이렇게 질량 중심이 받는 가속도,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알 수 있겠다. 자, 등가속도네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정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O가 0이고, 시간은 나와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모든 질량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했다. 근데 우리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F는 MA를 할 때, F는 MA를 할 때, 그전에 처음 배울 때는 하나의 물체였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이게 공이다. 그럼 공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하라. 그러면 이 물체도 공이었죠. 그래서 이게 가속도도 공의 가속도였단 말이야. 근데 질량 중심식에서는 이 힘이 뭐냐면 모든 입자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1, 2, 3 물체가 있으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를 하라라는 뜻이죠. 이렇게 더한 적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어떤 특정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질량준위 주식에서 모든 MA 값들을 다 더하라. 모든 MA 값을 다 더하라. 라는 말은 모든 힘들을 다 더하라. 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F는 MA니까. 자, 이렇게 다른 물체긴 하지만 모든 힘을 다 더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모든 힘을 다 더하라. 모든 입자에 대해서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생겨서 이 문제를 만약에 처음 풀어라 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다 더했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자, 운동량 알아봅시다. 잠깐만. 시간이 여기서 조금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운동량 다음 시간에 나가면서 문제를 좀 더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니까 쌤이 저기 출장이 있어갖고 쌤 계획표 올렸던 거 있죠? 그 계획표 상에 쌤이 내일부터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일, 월, 화, 수업이 없고 목요일에 봅시다. 목요일에 하자. 목요일에 봅시다. 15일 목요일에 봐요, 우리. 서울대 답 단톡에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서울대 답을? 어, 잠깐만. 아까 전에 답을 안 적었나? 자, 여기 띄워줄게. 받아 적어. 지금 그 줌 채팅방에 선생님이 올렸으니까 그거 봐. 자, 여러분 그러면 며칠 동안 그 남았었던 문제들 좀 많이 풀어봐요. 이번에 준비 잘 해놓으면 2학년 때 편하고 3학년 때 편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